안녕하세요. 태경케미컬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해 발표할 경영과 국진남들팀의 김재현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기업 소개와 밸류에이션 방법, 네 가지 소개, 그리고 이를 적용한 태경케미컬 주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 한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 소개입니다. 태경케미컬은 1970년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 등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태경 케미컬은 가스 사업과 환경 산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등의 가스 사업을 매출액의 90% 이상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내 현황입니다. 탄산가스 제품과 탄산가스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면서 이번 분기 매출액의 급격한 성장과 이를 통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급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전방 시장 호조로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정성 분석입니다. 안정성 분석은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이 480% 이상으로 건실하며 부채 비율은 약 12%로 유지하고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이 8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수익성에서는 코로나19 시기로 인한 매출 급상승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쇼크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가스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버블이 일어났었습니다. 에비타와 영업이익률은 점점 상승 중으로 단기 순이익 상승이 주가 투자를 통한 주가 상승 기회 혹은 배당의 기회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효율성 측면에서는 총 자산 회전율이 지속적으로 약 2% 증가하며 활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450%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회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고 자산 회전율이 약 20%, 약 20회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가 밸류에이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 모형입니다. 퍼 모형은 주가를 단기 순이익, 즉 EPS로 나눈 것입니다. EPS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며 퍼 모형은 제조 밸류에이션에 주로 사용되고 영업 활동을 위한 수익성, 성장성,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중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 성장성도 반영합니다. 하지만 펍 모양의 단점은 계산 시 사용되는 주당 순이익이 회계적 이익으로서 시장 가치가 아니고 장부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둘째로 퍼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추세적으로 EPS가 낮은 연도에는 퍼가 커지게 되므로 퍼가 상승한다고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PBR 모형입니다. PBR 모형은 주 PBR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지표로서 여기서 주당 순 자산은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으로 PBR 모양은 자산의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이나 고정 자산이 큰 장치 산업에 주로 사용되어 태경케미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EV 에비타 모형입니다. 기업의 전체 가치를 에비타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투자 지표입니다. EV 에비타 모형의 특징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계산 시에 들어갑니다.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하며 PBR, 퍼와 달리 부채와 현금을 고려합니다. 에비타는 또한 EPS와 달리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 회사 간 산업 내 회사 간 비교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부 에비타 모형은 회계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DCF 모형은 절대적 가치 평가의 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이 영구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DCF를 통한 기업 가치가 매년 캐시플로우의 현지 가치의 합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DCF의 장점은 영업을 통한 영업을 통해 창출하는 현금 기반이라는 것, 시장의 변동성이 아닌 기업의 내재 가치에만 기반한 평가라는 점, 미래 현금 흐름을 실제로 추정하기에 여러 상황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에비타와 함께 적용시킬 경우 분석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미래 상황을 추정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정에 따라 기업 가치와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추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히스토리컬한 프리캐시 플로우와 WACC의 할인율이 주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최종 가치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태경 케미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를 통한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퍼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EPS가 성장하지만 퍼가 더 큰 성장률을 보이며 퍼를 통한 수익성의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재무 분석에서 구했던 수익률과 EPS 성장률을 바탕으로 퍼를 통해 목표값을 찾아가 주가를 15,000원 적정 주가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6,000원대로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보다 현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 방법은 DCF 방법입니다. DCF 밸류에이션으로 DCF 분석을 위한 핵심 공식을 바탕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구하기 위해 순매출, 매출원가, 영업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연금 조정, 순은전자본 변동과 자본적 지출을 고려해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정하였으며 데일리 리턴을 통해 CAPM을 구하고 가정평균 비용 자본을 구해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정평균 구한 가정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회계 분석을 통해 할인율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시장 초과율을 구하지 못했다는 단,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EV 에비타 모형입니다. 기업의 가치 EV와 순이익 에비타를 이용한 계산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가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대비 몇 배인지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구한 EV 에비타의 히스토리를 보았고 2022년 EV 에비타는 21.3이었습니다. 태경케미컬 IR 자료를 참고하여 동종 산업의 배수 평균을 찾을 수 있었고 총 주식수를 총 주식수로 계산해 적정 주가는 18,000원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EV 에비타의 한계점은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계속 기업의 실질적인 주가 추정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한계점 및 발전 방향입니다. 시장의 공룡 기업인 태경케미컬은 국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공룡 기업으로 주가를 추정할 때 시장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데에서 한계점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히스토리컬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자 능력의 한계입니다. 부끄럽게도 DCF 모형을 공부하며 새롭게 데이터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발전 방향을 통해 개선 및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DCF의 할인율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모형과 밀접시켜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정 방식은 오늘 사용한 방법 외에도 산업군과 장단점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더 심층적인 공부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과 커리큘럼 내용을 실무상의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 진로와 현업에서 종사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